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쓰레기 이영래입니다. 예, 어제 이제 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생각외로 너무 많은 표 차이를 보이면서 사실상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큰 충격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웬만하면은 뭐 부동산 문제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뭐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일단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모두 배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이제 대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주 이제 큰일 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이제 심판이다.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촛불 집회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의 압승에 이제 손을 들어줬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180석을 이제 차지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었던 게 이제 국민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선거 이후에는 다시 국민들이 이 반대쪽을 이제 또 손을 들어줬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정부가 이제 제대로 된 오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갈망들을 많이 원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 나왔었던 부분들은 오히려 뭐 좀 국민들이 이제 실망을 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부동산은 이제 주거와 이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 한 명 한 명한테 모두 체감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랬는데도 이제 전방위적인 규제 일변도로 이제 지속을 하다 보니까 국민이 느끼는 이 체감도, 삶의 팍팍함,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선거로 이제 결과로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뭐 이제 이 현재까지의 이제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저금리가 촉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지금의 이제 집권당이 이제 국민의힘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번 선거에서는 또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폭등을 한 것은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글로벌적인 경제 위기, 그리고 이제 금리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감당을 하기가 사실은 이제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민주당은 이러한 이 금리나 코로나19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예견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지속을 해오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또 갑자기 완화를 시켜주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계속적인 규제가 지금 뭐 3년, 4년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 박형준 후보가 62.67%의 압도적인 차이로 김영춘 후보를 이제 34%를 이제 득표율을 이제 기록한 김영춘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30%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뭐 단단히 이제 민심이 화가 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대선 이전까지 아직까지는 이제 한 11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내년 대선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부동산 완화를 하는 형태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되는데요. 박형준 후보의 이제 부동산 관련 공약, 부산시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년 이상 이제 되는 노후 건물이 부산에서는 이제 60%를 차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외곽에 있는 이제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베드타운으로 이제 전락이 된 상태다. 그래서 이 도심지에 있는 노후주택들을 개발을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이 주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원칙과 3대 방향, 그리고 이제 3대 전략을 지금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은, 일단 3대 원칙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 주거 소유 욕구에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중산층을 넓히는 주거정책,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을 이제 구분을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인구 감소에 따른 가구 구조에 대해서도 변화에 상응을 하는 주거 공급의 확대 정책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 3대 방향으로는 세대와 계층 간 맞춤형 주거 지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예, 도심권과 그리고 역세권의 공공부지 개발로 주거 수용력을 확대를 하겠다. 예, 그리고 2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와 노후 단독주택의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심권이라든지 역세권에 대한 공공부지 개발, 그러니까 뭐 이제 역사를 이제 활용한 이제 공공주택을 이제 공급을 한다든지, 이제 재건축을, 이제 사업기간을 단축을 시킨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지금 뭐 이제 남구에 있는 메트로시티라든지 해운대 신시가지, 이런 곳들이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이슈가 이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3대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명의 복합 용도의 컴팩트 타운을 조성을 하겠다. 이 컴팩트 타운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면은 뭐 그렇게 이제 당연히 규모는 이제 크지는 않겠죠. 크지는 않겠지만 이제 주거와 산업이 이렇게 이제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는 직주 근접 이제 포커스를 맞춘 이제 컴팩트 타운을 이제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적정 가격에 이제 또 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면 주거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33 이 전략을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뭐 내용으로 보면은 크게 이슈가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러한 내용들은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끌고 오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미 이제 계속적으로 뭐 내세웠던 공약들이기 때문에 새로울 게 전혀 없고, 그리고 사실상 또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시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뭐 부산이 14개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양도세, 취득세, 중과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보유세까지도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세금적인 부분은 사실 시장이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재부라든지 국토부에 따른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뭐 부산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역 내에서 이제 도시 계획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허가에 대한 부분, 사실 이게 부산시장에 대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뭐 조금씩 이렇게 이제 좀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될 방향성은 좀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죠. 그리고 이러한 이 3대 원칙과 방향에 맞춰서 3대 전략이 공공주도보다는 민간주도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 공급 주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제 주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성에 철저하게 따르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의도와는 다르게 공급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공급이 당연히 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박형준 후보가 이 부산시장에 당선이 됐지만 부산시장에 미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호 공약으로 이제 지금 이제 제시를 한 부분이 부산형 15분 도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가덕 신공항이 이제 1호 공항이었다라고 하면은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산형 15분 도시 어반 루프를 이제 조속하게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시장이 바뀌지만 사실상 큰 변화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제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민주당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이 대선까지 11개월 동안 전력 투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민들의 마음이 들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노력이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깨달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전국의 대부분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일 화두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일단 내년 6월 이후부터 해서 양도세가 이제 대폭 강화가 되는 방향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대차 3법 중에서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6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임대소득 신고를 안 했었던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들이 다 신고를 하게 되고 과세 적용을 다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제 잔잔한 세금들이 노출이 안 됐었던 세금들을 다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불만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가열 지역, 그리고 이제 투기 지역, 이 3단계 형태로 이제 부동산이 규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이 취득세를 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양도세를 완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가기에는 좀 사실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을 이제 순차적으로 완화를 해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서울은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이 지방이 다 묶이고 나서 거의 다 이렇게 이제 조용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번 5월 달이 되면은 이제 또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아마 5월 달 정도가 되면은 정부의 스탠스가 조정 대상 지역을 완화하는 형태로 스탠스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도권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제일 끝쪽부터들 뭐 이제 광역시가 아닌 뭐 시 도 단위에 있는 시들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완화를 해줄 거고, 그리고 부산 내에서도 동부상권을 제외한 서부상권들 같은 경우에는 완화를 해줄 가능성도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민주당에서 민심을 얻기 위한 부분이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을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하는 방법이 아닌 그냥 현재 상황에서 취득세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은 12%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다시 뭐 8% 정도 수준으로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6월 달부터 적용을 하기로 한 양도세 중과하는 부분을 뭐 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기를 대선 이후로 이제 연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다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을 푸느냐, 아니면은 취득세나 양도세를 이제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를 하면서 세율만 낮춰주느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의 전체적인 이 뭐 이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이 방향 자체가 서민들의 이제 주거복지, 그러니까 부자들의 세금을 받아서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실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 방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시 세금을 완화를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내부적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외에 뭐 필수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이 이제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전 국민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다 쪼여놨지 않습니까? 그죠? 장사도 안 되고 뭐 소득도 없는데 그나마 있는 집을 가지고 대출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다 못하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 투표에서 2030 세대의 압도적인 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2030 세대가 주거 사다리, 그러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자산을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요번에 이제 정부에서 집값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당연히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자, 그리고 이제 청년층에 대한 대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뭐 지원이 될 수 있는 폭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묶여져 있는 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거 다 묶어놓고 재난지원금 해갖고 뭐 100만원씩 뭐 200만원씩 이렇게 이제 한번 주는 게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부산의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 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급박해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는 현재 정부의 대책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 방향을 수립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